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하겠습니다. 저 안철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발표합니다. 과연 4강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4명은 누가 될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죠. 1차 컷오프 통과자 4명 가운데 1명으로 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후보님 이번이 4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와는 비교해서 많이 상황도 달라졌고요. 과거와 비교해서 이번 대선 도전에 가장 포인트,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 도전이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10년 전과 달라진 점이 지금은 전 세계가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자국 이익주의에 빠져 있고 네. 관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이런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과학 기술을 제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실용을 강조를 해야 되는 때이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일단은 과거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착한 철수. 그래서 단일화의 아이콘.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또 빅텐트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명 빅텐트가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현실화된다면 또 양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제3당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3당을 제일 오래 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원로 정치 언론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거대 양당의 한 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중심이 되고 다른 후보들이 저를 돕겠죠. 지금 한덕수 총리 출마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말 3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국익에 엄청난 소지를 끼쳤습니다. 네. 미국은 4년 임기 동안에 6개월 정도를 그 나라에 대한 정책들을 다 확정을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1%라도 1% 낮추면 얼마나 큽니까? 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반 이재명 세력들을 열심히 모아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세 문제에 전념을 해라.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4명의 컷오프 진출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저녁 7시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이 4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탄핵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하는 후보들 2대2 구도가 됩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건전한 또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전체 대선을 치르다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네. 결국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저처럼 탄핵에 찬성은 하긴 했지만 제2기 검사 정권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항상 그 다음 대통령은 그 전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안 후보님이 본인에 대해서 가장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라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보수층에서는 거꾸로 보면 좀 기반이 약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확장 가능성이 많은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재확장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우리 보수가 결집을 하면 네.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끼리만 뭉치지 말고 네. 오히려 다른 거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재명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네.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50%를 넘기면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 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하고도 손잡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시고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셨던 분이세요. 예. 자, 선을 확실하게 긋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보이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주당의 그 경선 전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의 경선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번 대선을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질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이재명과 우리의 새로운 참신한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AI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과 이렇게 붙어야지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경선 예상했던 만큼 흥행한다고 보십니까? 후보님이 보실 땐?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약간 좀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에서 실망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4강부터 진짜다. 4강부터 제대로 시간을 주고 제대로 치열하게 토론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실력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네. 저는 그것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인 출신을 내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고요. 국무총리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언급도 하셨어요. 예. 기업인 출신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기업인들 자체가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파이낸스라든지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그 사람들이 이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들인데요. 네.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